17년 이상 한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며 사회에서 그를 짐으로만 여기는 매일의 굴욕과 거부를 견뎌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였다라고 쓰인 낡은 판지 간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무시당했고 그 잊혀지지 않는 단어 뒤에 숨은 이야기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어느 오후, 그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검은색 SUV가 멈추고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내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미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판지 간판에 적힌 단어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고, 검은색 SUV의 등장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62세의 노숙자 인수는 번화한 쇼핑센터 지역의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앙상한 몸과 움푹 들어간 눈은 음식 없이 보낸 나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튼튼했던 그의 몸은 이제 피부와 뼈로 줄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예전에 누군가였지라고 쓰인 판지 간판이 들려 있었다. 그 말의 아이러니는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도 놓치지 않았다. 인수가 친절한 영혼이 돈을 좀 남겨주기를 바라며 서 있을 때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잠깐 인수의 기분이 좋아졌고 이것이 그의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가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예전에 누군가였지. 응, 남자가 조롱조소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너 같은 사람이 예전에 누군가였을 리가 없어. 노마. 그 남자는 잔인하게 웃으며 재빠르게 발로 차서 인수의 구걸잔을 날려버렸고 빈약한 동전들이 보도에 흩어졌다. 인수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당혹스럽게 지켜보았다. 일부는 근처의 배수구로 사라지고 다른 일부는 포장도로의 균열 사이에 끼어들었다. 인수는 천천히 땅으로 몸을 숙이면서 웃음소리를 흘렸다. 관절염에 걸린 그의 관절은 움직일 때마다 저항했다. 시력이 약해진 그는 흩어져 있는 동전을 찾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차가운 금속 원반을 더듬으며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그 남자의 계속된 조롱을 들을 수 있었다. 너를 봐. 불쌍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구나. 그 남자가 비웃었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쓰레기들과 함께 도랑 속의 인수는 그 잔인한 말을 차단하려고 했었고 대신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되찾는 데 집중했다. 그가 대부분의 동전을 모으는 데 성공하기까지 길고 굴욕적인 몇 분이 걸렸다. 그가 말을 마칠 무렵 그 남자는 떠나버렸고 인수는 그의 말의 따끔거림과 뼈의 통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자리는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못할 것임을 깨달은 인수는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모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불안정했고 그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보도를 따라 가다가 핫도그 가판대를 지나갔다. 구운 고기 냄새가 그의 빈배를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했다. 인수는 남은 용기를 모아서 그 상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조금 있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모은 몇 개의 동전을 보여주었다. 핫도그 가판대는 인수의 내민 손을 간신히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어 그를 물리쳤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투덜거렸다.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종류의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손님들을 겁먹게 하고 있어요.
꺼져요. 낙담한 인수는 가판대에서 발을 끌며 걸어 나갔다. 목이 타서 목이 아팠고 갈증이 떠올랐다. 근처에 분수가 보이자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적어도 이 작은 자비에 감사했다. 인수가 분수에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빈 물병을 움켜쥐고 있었고 분수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수는 몸을 일으켜 손등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작은 소년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안녕, 꼬마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뒤로 잡아당겼고 혐오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녀석을 보지 마. 자기야. 그녀는 인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씩씩거렸습니다. 어서 다른 곳에서 내 물병을 채워줄게. 거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떠나자 인수의 어깨는 더욱 처졌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이 괴물처럼 대우받았던 횟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존재였지만 결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갈증이 다소 해소된 채 길을 건너 멀리 있는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늘진 벤치가 그를 불렀고 무자비한 햇볕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더욱 무자비한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는 벤치의 시원한 나무 널빤지에 앉으며 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깅하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산책을 나온 가족, 그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평범함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고 그가 잃은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생각에 잠긴 인수는 근처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놀랐다. 그는 돌아서서 학교 견학을 온 듯한 아이들의 무리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 남자가 왜 그렇게 못생겼어?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살아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는 미친 사람만 그런다고 하셔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대담한 세 번째 아이가 제안했다. 우리가 그를 놀라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 거예요. 아이들이 잔인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다. 선생님은 무리를 재빨리 내쫓았지만 인수에게 순수한 혐오감을 던진 시선을 던지기 전에는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부하들을 오염시켰다면 그런 만남은 인수를 화나게 하거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굴욕에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어떤 가혹한 말이나 혐오스러운 표정보다 더 무서웠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밝은 빛을 비추자 인수는 이 존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매일 고통과 거부만 있을 때 계속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그에게 자리가 없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망가진 노인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뺨에 묻은 때를 뚫고 흐르는 조용한 물방울이었다. 인수의 몸은 웅크리고 있었고 절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머리가 가슴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에서 벌어지는 분주한 삶에 둘러싸인 인수 터너는 진정으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인수가 절망에 빠져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있을 때 도시의 웅얼거림을 뚫고 새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타줄의 부드러운 울림이 한낮의 공기를 떠돌며 그의 집중을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인수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음악의 근원을 찾았다. 벤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청년이 작은 공연장을 차리고 있었다. 목에 두른 끈에 어쿠스틱 기타가 걸려 있었고 그는 휴대용 스피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감사하는 청취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준비가 된 열린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인수는 젊은 음악가가 준비를 마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 몇 개의 화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인수는 깨달음의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잘 아는 멜로디였고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인수는 연주자와 함께 가사를 따라 말하고 있었다. 예전에 누군가였지 그는 속삭였다. 제목의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가사는 잃어버린 정체성과 퇴색한 영광을 말했고 인수의 현재 상황과 깊이 공감하는 주제였다. 이 노래는 인수를 다른 시간, 다른 삶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는 직장으로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흥얼거리고 어린 아들에게 자장가로 불러주기도 했던 것을 기억했다. 오랜 세월의 고난과 절망 속에 묻혀있던 그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아픔을 가져왔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면서 인수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음악에 대한 공유된 감상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는 생각 없이 벤치에서 일어나 젊은 음악가에게 다가갔다. 인수는 주머니를 뒤져 소중한 달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인수 자신과 마찬가지로 구겨지고 닳았지만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열린 기타 케이스에 넣었다. 가져가. 아들아, 오인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잠시라도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줬어. 젊은 음악가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분명했다. 그는 그렇게도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서 기부를 기대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즐기셔서 다행입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풍화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쩍였다. 잠깐 동안 그는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노숙자가 아니라. 하지만 그 느낌은 덧없었다. 그가 음악가에게서 돌아서자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의 어깨에 실렸다. 해가 가장 높이 오르면서 인수의 배가 고통스럽게 조여들었고 아침 이후로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근처 슈퍼마켓 뒤의 골목길에서 가끔 버려진 음식이 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배고픈 것보다는 나았다. 인수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공원을 나와 길을 건넜다. 주변 도시는 한낮의 혼잡으로 웅성거렸다. 상점들은 북적거리고 군중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인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밝고 바쁜 하루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 그림자였다. 인수가 골목에 다다르자 식사에 대한 기대는 금세 산산이 조각났다. 또 다른 노숙자가 이미 쓰레기통에 팔꿈치까지 파묻힌 채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찾고 있었다. 인수는 영토를 두고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주저했다. 그는 약해진 상태에서 상황이 신체적 문제로 번지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인수가 골목 입구에 머물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슈퍼마켓 뒷문이 활짝 열렸다. 매장 관리자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뛰쳐나왔다. 나가. 더러운 놈.
관리자가 소리치며 쓰레기통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내 가게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니. 오숙자는 재빨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관리자가 더 빨랐다. 그는 그 남자를 붙잡았다. 그 남자는 누더기 코트를 입고 그를 거칠게 땅바닥에 밀어붙였다. 다시 여기 있는 걸 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매니저가 위협하며 말끝을 흐트러뜨린 남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인수 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의 깊은 내면을 자극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골목길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와 전쟁의 혼란과 폭력에 둘러싸여 있었다. 도시의 소리가 사라지고 총소리와 동료 군인들의 비명소리가 대신 들렸다. 인수의 다리가 풀렸고 그는 더러운 포장도로로 쓰러졌다. 플래시백이 그를 압도하자 그의 숨은 짧고 당황한 헐떡거림이었다. 그는 화약의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는 억압적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소동이 매니저의 주의를 끌었고 다른 노숙자는 재빨리 도망쳤다. 매니저는 인수에게 눈을 돌렸다. 또한 그는 으르렁거리며 땅에 떨고 있는 인수에게 다가갔다. 이게 뭐야? 길거리 쥐들의 모임이라니. 매니저는 인수의 헐렁하고 누더기 옷을 잡아당겨 그를 일으켜 세웠다. 모두 여기서 나가. 그는 소리치며 인수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밀어내는 힘에 인수의 이미 달아빠진 셔츠가 찢어졌고 뼈만 남은 가슴이 오후의 열기에 드러났다. 인수는 여전히 현재와 전쟁의 기억 사이에서 균형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매니저의 이별 인사가 들렸다. 빌어먹을 노숙자들. 너희는 하수구 쥐 같아. 너희는 매달 더 늘어나고 내가 몇 번이나 쫓아내도 계속 돌아온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가게로 물러나면서 점점 희미해졌고 인수는 골목에 홀로 남게 되었다. 천천히 현실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쟁의 소리는 교통체증과 먼 곳에서 들리는 대화에 익숙한 도시 교향곡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플래시백의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은 남아 인수를 흔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했다. 찢어진 셔츠가 바람에 펄럭이고 배가 여전히 아프게 비어있는 인수는 골목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졌다. 그는 목적지도 없고 최근의 굴욕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무정한 거리를 헤매면서 인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다. 시간과 사회에서 자리를 잃은 남자, 도시 거리를 목적 없이 헤매다 익숙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류 매장 간판에 네온 불빛이었다. 창문에 진열된 병들이 그를 부르는 듯했고 그를 삼켜버린 육체적,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안도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인수는 잠시 주저했다. 그는 과거의 술이 자신을 파괴적인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가족, 집, 존엄성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 절박한 순간에 피데스티 에피소드의 자녀 효과가 여전히 그의 체계를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혹은 압도적이었다. 인수는 체념의 한숨과 함께 주류 매장 문을 열었다. 문 위에 종이 울리며 그의 존재를 알렸다.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인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그의 표정은 지루한 무관심에서 지친 의심으로 바뀌었다. 인수는 쿨러로 걸어가 병주를 훑어보다 가장 싼 맥주에 도달했다. 그는 한 병을 움켜쥐었고 잔은 굳은 손바닥에 차가웠고 카운터로 다가갔다. 점원은 인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의 손은 카운터 아래의 무음 알람 버튼 근처에 머물렀다. 3달러야. 인수가 카운터의 병을 놓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인수는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동전을 꺼냈다. 이거는 먹을 거야. 그의 마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에게 상기시켰지만 무감각함의 약속, 즉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그가 동전을 세는 동안 인수의 손이 살짝 떨렸다. 금단 증상인지, 배고픔인지, 아니면 이전의 공황발작의 잔여 효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인수가 돈을 더듬자 점원이 참을성 없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움을 더했다. 열어주시겠어요? 인수가 부드럽게 물으며 동전을 카운터 너머로 밀었다. 일찍 넘어져서 굳어진 관절염 손가락은 병 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점원은 눈을 굴렸지만 재빠르게 뚜껑을 돌려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열린 병을 인수에게 다시 밀어 넣었다. 고맙습니다. 인수가 중얼거리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병을 움켜쥐었다. 그는 돌아서서 가게에서 재빨리 나갔다. 문이 닫히면서 종이 다시 울렸다. 밖으로 나가자 인수는 병을 입술에 대고 길고 절박하게 한 모금 마셨다. 싸구려 맥주는 쓴맛이 나고 따뜻했지만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술의 효과에 대한 약속, 비록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게 해줄 감각의 점진적인 둔화에만 집중했다. 그는 걸으며 인수는 계속 술을 마셨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가 갈구했던 망각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병의 거의 반을 비웠을 때쯤 친숙한 온기가 그의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현실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관절과 심장의 끊임없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인수의 발은 그를 식당 앞벤치로 데려갔다. 식당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는 그의 빈 배를 죄었고 배고픔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술은 제 역할을 했고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무시하기 쉽게 만들었다. 벤치에 몸을 숙인 인수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주변 세계가 약간 흐릿해졌고 도시의 소음은 마치 그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해졌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진짜 평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수가 오랜만에 평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다. 그는 병에서 다시 한 모금 길게 마시고 벤치에 누웠다. 술이 계속 체내로 스며들면서 인수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거리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끊임없는 경계, 즉 항상 위험이나 기회에 대비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의도치 않게 인수는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편안함을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맥주병이 그의 손가락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가오는 어둠을 환영했습니다. 잠 속에서는 적어도 깨어있는 삶의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이 들기 직전 인수의 머릿속에 덧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당에 누군가가 발각되면 그를 쫓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로, 배고픔, 술이 합쳐져서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추측대로 거친 목소리가 그를 다시 의식으로 되돌렸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레스토랑 주인이나 매니저처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좌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노숙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투자자들이 온다.
여기서 자면 안 돼. 지금 당장 움직여. 너무 피곤하고 취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몇 가지 소지품, 골판지 간판, 거의 비어있는 병을 챙겨서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는 다리가 풀릴 때까지 몇 미터만 갔고 근처 벽에 기대어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인수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맥주를 마셨다. 그는 빈 병을 근처 쓰레기통에 던진 다음 골판지 간판을 임시 베개로 삼아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누웠다. 그의 체내에 있는 알코올과 엄청난 피로가 합쳐져 인수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인수가 마침내 잠에 들자 도시의 소리가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의 흐트러진 모습에 호기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며 시선을 던졌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돌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수는 보도 위의 쓰레기처럼 눈에 띄지 않는 도시 쇠퇴의 또 다른 고정물일 뿐이었다.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인수의 마음은 생생한 꿈의 풍경을 헤매었다. 그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고 손에는 익숙한 소총의 무게가 있었고 주변에는 동료 군인들이 위안을 주었다. 이 꿈의 세계에서 인수는 다시 강해졌고 그의 몸은 나이와 고난의 피해에서 자유로웠다. 장면이 바뀌었고 인수는 총격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뒤로 숨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총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소총을 들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겼을 때 예상했던 총소리 대신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어색한 소리의 인수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시 거리로 갑자기 바뀌면서 방향 감각을 잃고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경적 소리는 계속되었고 끈질기고 성가셨습니다. 인수는 자신이 여전히 벤치에 누워있고 불편한 자세 때문에 몸이 뻣뻣하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수는 부드럽게 신음하며 앉는 자세로 몸을 밀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잠의 안개와 남아있는 알코올을 머릿속에서 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야가 선명해지자 그는 벤치 근처의 연석에 고급차 2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들은 매끈하고 반짝였고 광택이 나는 표면은 밝은 오후의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인수는 문이 열리고 값비싼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부유함과 위엄을 풍기고 있었고 인수는 그로 인해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예민하게 느꼈다. 두 남자는 인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다. 보도에 있는 노숙자가 도시 풍경의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에메랄드 블루 조끼를 입은 세 번째 남자는 잠시 멈췄다. 그의 손은 주머니로 향했다. 그 남자가 지갑을 꺼내자 인수의 가슴은 희망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뛰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의 자선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싫었지만 배고픈 배와 숙취의 잔여 효과는 그의 자존심을 잠재웠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지갑에서 바삭바삭한 달러 지폐 몇 장을 꺼내 인수에게 내밀었다. 여기 그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가져가. 뭐 먹을 거 사?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잠과 의욕 부족으로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감사를 더 온전히 표현하려고 했지만 후원자의 눈을 마주치자 마른 목구멍에서 끊어졌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얼어붙었고 시선은 인수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혼란이 번쩍였다. 인수는 그 남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불확실했다. 당신이면 괜찮아요. 인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아, 친구. 같이 갈래. 회의에 늦을 거야. 그 남자는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듯했다. 맞아. 그래. 갈게. 그는 인수에게 돌아섰고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는 재빨리 말하고는 서둘러 동료들에게 합류했다. 인수는 새 남자가 식당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맴돌았다. 그 남자가 왜 그를 그렇게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왜 그 눈이 그렇게 친숙해 보였을까? 남자들이 식당으로 사라지자 인수는 그들의 대화의 일부를 우연히 들었다. 돈 낭비야. 이 사람들은 다 똑같아. 아마 술을 사는데 쓸 거야. 정확히 그거야. 그들에게 기부하는 건 무의미해. 주고 싶다면 이 식당처럼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 그러면 최소한 수익이 생길 거야. 인수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뒤섞인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방금도 정확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술값 대신 음식을 사 먹는데 돈을 쓴 적이 있었던가? 손에 든 지폐를 내려다보니 인수는 세 장의 빳빳한 5달러 지폐를 보고 놀랐다. 더러운 동전과 구겨진 1달러를 다루는데 익숙한 그의 거친 피부에는 종이가 거의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동안 그는 이 예상치 못한 횡재를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음식이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식 조각이나 보호소에서 남은 오래된 음식이 아닌 진짜 음식이었다. 그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피자집을 그리워했다. 오늘은 2 조각만 먹어도 배를 채우고 내일을 위해 한 조각을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먹을 잔돈도 남을 것이다. 인수가 그 자리에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계획하는 동안 그는 방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남자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다. 생각을 비우려고 고개를 저으며 인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몸은 움직임에 저항했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근육은 딱딱한 벤치에서 보낸 밤 때문에 아팠다. 하지만 진짜 식사의 약속은 그에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업가들이 사라진 식당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후 인수는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바삭바삭한 지폐는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는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친절한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인수의 배가 크게 울부짖었다. 피자 판매자에게 다가가자 녹은 치즈와 갓 구운 반죽의 유혹적인 향기가 그의 입안을 침이 고였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음식에 대한 전망은 거의 압도적이었다. 그가 가게에 가까워지자 인수는 카운터에 짧은 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줄 끝에 자리를 잡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가리거나 어깨 너머로 지친 듯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인수는 자신의 외모와 냄새를 예민하게 알고 있었다.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리에서 몇 달을 보낸 것이 흔적을 남겼다. 그는 어깨를 구부리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한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줄은 느리게 움직였고
매 순간 인수의 배고픔과 불안은 심해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과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말은 자신이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마침내 인수는 주례 앞에 섰다. 그는 주문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소란이 터졌다. 실례합니다.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이 냄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식욕이 망가졌어요. 카운터 뒤에 있는 웨이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인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야, 노숙자야. 그는 거칠고 성가신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손님을 귀찮게 하고 있잖아. 여기서 나가. 인수는 얼굴이 부끄러움에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설명하고 주머니에 있는 빳빳한 지폐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는 손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불평을 한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혐오감에 코를 찡그리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염에 이가 있어. 그녀는 그를 가리키며 역겨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부터 기어가는 게 보여. 인수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졌고 줄을 선 사람들이 움직이며 서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변했고 인수는 이런 상황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인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줄에서 나왔다.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리며 바닥을 응시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인수는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피자 오븐을 마지막으로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불꽃과 가스가 점화되는 딸각거리는 소리. 딸각, 딸각, 딸각. 가 또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피자 가게에 있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간 듯했다. 오븐의 점화 똑딱거리는 소리가 폭탄의 불길한 카운트다운으로 바뀌었다. 인수는 메스꺼움의 물결에 휩쓸렸고 그의 몸은 충격적인 기억의 홍수에 내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피자 가게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졌고 이 새로운 고통과 두려움의 맹공의 배고픔을 잊었다. 인수의 발걸음은 그를 붐비는 상점에서 떼어냈고 그의 마음은 굴욕과 촉발된 기억에 휘청거렸다. 그는 다시 주류 매장으로 돌아갔다. 네온사인은 그의 괴로움을 부르는 신호였다. 그의 일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이끈 파괴적인 순환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마비시키고 기억과 거부의 끊임없는 폭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은 압도적이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류 매장 문을 밀었다. 같은 직원이 카운터 뒤에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인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인수는 카운터로 다가갔고 수치심과 절박함이 그의 안에서 싸웠다. 저는 필요해. 그는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이미 아래 선반에 있는 값싼 병을 잡았다. 얼마나? 그는 물었고 그의 어조는 평평하고 흥미가 없었다. 3개의 인수가 대답했다. 그 말은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삭바삭한 지폐를 꺼냈다. 그에게 음식과 희망을 사줄 지폐들이었다. 대신 그들은 이제 일시적인 망각과 교환되고 있었다. 거래는 빠르고 조용했다. 인수는 가지고 있던 바삭바삭한 5달러 지폐 2장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병 3개를 받았다. 하나 열어줄래? 그는 작고 패배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점원은 아무 말 없이 따랐고
뚜껑을 돌려서 열린 병을 카운터 너머로 밀어냈다. 인수는 병을 움켜쥐고 가게를 나가기 전에도 길고 절박하게 한 모금을 마셨다. 그가 거리로 다시 나가자 오후의 햇살이 인수의 하강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병을 꽉 움켜쥐고 이미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익숙한 알코올의 온기를 느꼈다. 갈 곳이 없어 인수는 자신이 전에 잠을 잤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거기에 판지 간판을 두고 왔다. 이 무자비한 도시 풍경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비참한 표지였다. 인수는 다가가면서 식당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앞서 만난 세 사업가가 나와서 웃고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인수는 얼어붙었고 갑자기 손에 든 병을 매우 의식했다. 남자들은 그를 알아차렸고 대화는 느려졌다. 인수는 앞서 다가온 남자의 얼굴에 인식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곧 실망과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다. 보았지. 다른 남자 중 한 명이 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말했잖아. 그는 내 돈으로 그 병들을 샀어. 다 똑같아. 파란색 조끼를 입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인수는 그의 눈에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인수가 현미경으로 검사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말하지 않은 말과 놓친 연결로 그 순간은 무겁게 이어졌다. 그리고 시작했던 것만큼 빨리 끝났다. 다른 두 사업가는 수요부에 올라타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투자 제안을 고려하라고 상기시켰다. 그 독신 남자는 잠시 더 머물렀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인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돌아서서 자신의 고급 수요 부위로 걸어갔다. 차들이 떠나자 인수는 보도에 서 있었고 손에 든 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희망의 성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어쩌면 아마도 끝없는 빈곤과 중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짧은 가능성에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이제 오후에 해가 하늘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는 자신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빈손으로 하루의 또 다른 길고 외로운 휴식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익숙한 알코올의 무게뿐이었다. 고급 수요 부위가 모퉁이를 돌면서 사라지자 인수는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마신 알코올이 그의 신체를 통과하면서 익숙한 마비감을 가져왔다. 따뜻했지만 그의 의식을 꿰뚫는 후회와 자기 혐오의 날카로운 나를 완전히 무디게 할 수는 없었다. 예상치 못하게 위의 하늘이 바뀌었고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 언제든지 비가 올 것 같았다. 오후의 더운 공기에 맞서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인수의 낡은 옷을 찢어발기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를 떨게 했다. 혹독한 여름비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혈관에는 알코올이 흐르고 있었지만 뼈에 깊이 자리 잡은 듯한 추위를 떨쳐낼 수 없었다. 떠나기를 거부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이었다. 인수의 눈은 그가 전에 일했던 식당 옆 벤치로 옮겨갔다. 식당의 캐노피는 임박한 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줄 만큼만 뻗어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수는 매니저가 그곳에서 자라고 한 이전 경고를 잊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는 지친 몸을 쉬게 할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인수는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벤치로 향했다. 그는 신음하며 벤치에 몸을 숙였고 그의 관절은 움직임에 저항했다. 주변 세계는 흐릿한 질감을 띠었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현실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졌다. 그가 누워있는 동안 인수의 마음은 떠돌았다. 그는 그 남자,
그의 눈에서 보이는 인식과 실망의 표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에게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고, 인수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기억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그가 더 노력할수록 연기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수의 머리 위에 캐노피에 두드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달래어 그를 더욱 반인식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마치 아이가 테디베어를 움켜쥐듯이 병 하나를 가슴에 움켜쥐고 그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다. 인수의 눈은 무거워졌고 알코올과 피로가 합쳐져 그를 잠으로 끌어들였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다. 꿈을 꾼다 해도 그 꿈은 형태가 없고 덧없어서 깨어있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오래 잠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큰 목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그를 다시 의식으로 되돌렸다. 인수의 눈이 활짝 뜨였고 주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식당 주인이 그 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2명의 경찰관이 그를 에워쌌고 그중 한 명이 그의 입술에서 휘파람을 내렸다. 일어나세요.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좌절과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에게 내 시설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요? 인수는 일어나려고 했었고 갑자기 깨어난 것과 술의 잔여 효과로 인해 머리가 돌아왔다. 제발요, 그는 쉰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제발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고 그의 표정은 짜증과 체념이 뒤섞였다. 몇 분 동안 당신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휘파람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경찰관들을 돌아보며 인수를 향해 거칠게 손짓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제 사업을 망치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보기 흉한 것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인수의 흐릿한 내는 투자자라는 단어에 집착했다. 그는 앞서 만난 남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을 기억했다. 이 식당을 사는 것을 고려했을까? 인수가 이 생각을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강한 손이 그의 팔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경찰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쌌다. 아니요. 제발요, 인수가 간청했다. 마침내 상황의 현실이 그의 술에 취한 안개를 뚫고 나왔다. 가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간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순찰차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은 단단했지만 불필요하게 거칠지는 않았다. 인수의 다리는 납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이었다. 경찰차에 가까워지면서 인수의 절박함은 커졌다. 그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머리 위에 지붕을 제공받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도 잃을 것이고 체포의 낙인은 앞으로 도움이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경찰 중 한 명이 차문으로 손을 뻗자 익숙한 검은색 SUV가 길가에 세워졌다. 문이 열리고 에메랄드 블루 조끼를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그의 표정은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제발 멈춰. 그 남자가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식당 주인의 태도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바뀌었다.
그의 분노는 아첨하는 미소로 바뀌었다. 이씨. 그는 갑자기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합의에 문제가 있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인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저는 그저 이 남자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괜찮다면요. 식당 주인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제 불만을 철회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지만 그대로 따라 인수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었다. 좋아요. 그들 중 한 명이 인수에게 직접 말을 걸며 말했다. 가도 됩니다. 하지만 대피소나 다른 곳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인수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개를 처리하려고 했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갑이 있던 손목을 문지르며 살갗의 부드러움에 움찔했다. 그 남자는 경찰과 식당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인수에게 온통 주의를 돌렸다. 잠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벤치에 앉을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은 잠시 멈췄다가 부유한 투자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빚 때문에 정장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가 말했다. 그 남자는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남자가 인수를 벤치로 안내하자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리 씨,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안에 있을게요. 리 씨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 앉으면서 인수에게만 집중했다. 인수는 그 청년의 눈에서 느껴지는 친절함에 압도당했다. 누군가가 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마치 그가 주의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그 표지판은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누군가였어. 그는 이제 보도 위에 짓밟힌 표지판을 가리켰다. 여름비가 내리면서 판지가 젖고 구겨졌다. 인수는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 남자의 질문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그는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겉보기에 자신의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서 그럴 줄은 몰랐다. 잠시 망설인 후 인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마치 하나하나가 그에게 큰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말이다. 군대에서 목숨을 걸었다. 그게 다야. 더 이상 특별한 건 없어. 오늘은 그럴 거야. 그 청년은 몸을 기울여 호기심과 이해가 뒤섞인 강렬한 눈빛을 보였다. 군대에 있었어.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인수는 낯선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 익숙하지 않아 다시 주저했지만 그 남자의 태도에는 그를 편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인수. 그는 대답했다. 인수. 그의 이름이 들리자 그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다. 인수.
그는 마치 혀로 이름을 시험하듯이 반복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당신은 아들이 있나요? 그 질문은 인수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그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어린 소년의 웃음소리, 잠자리 이야기, 자신의 작은 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목에 생긴 덩어리를 넘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인수는 눈을 감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그는 속삭였다. 그의 이름은 지욱이에요. 저는 그를 지욱이라고 불렀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먹을 만큼 컸다. 인수는 눈을 뜨자 남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그를 꼭 껴안았다. 아빠, 그 젊은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예요. 저는 지욱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인수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이지. 이 성공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지욱이 포옹에서 물러나자 인수는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세월이 그를 바꿔놓았지만 지금 그것을 찾으려고 하자 인수는 이 남자의 얼굴에서 기억했던 어린 소년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우가 오인수가 말했다.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가 안 가. 지욱이 눈물을 닦으며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다. 몇 년째 널 찾고 있었어. 그가 설명했다. 엄마가 떠나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인수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지옥 터널은 흔한 이름이야. 누구나 그렇게 불릴 수 있어. 지옥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수에게 내밀었다. 인수가 사진을 찍었다. 훨씬 어린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어깨에 어린 소년을 앉힌 채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새로운 추억의 물결이 밀려왔다. 이날이 기억나요? 인수가 부드럽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따라 그렸다. 공원에 갔어요. 아들은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했지만 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웠어요. 지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물기가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가 덧붙였다. 당신은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어요. 상황의 현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인수는 부끄러움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기 그의 아들이 성공적이고 친절했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노숙자이자 알코올 중독자, 사회의 짐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오인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저도 실망시켰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지욱이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지금은 그게 다예요. 그때 큰 천둥 소리가 공기를 뒤흔들었고 가랑비가 폭우로 바뀌었다. 지욱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인수를 바라보았다. 나랑 같이 가자. 그는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이 비에서 빠져나가자. 할 말이 너무 많아 인수는 망설이며 누더기 옷과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못해,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냥 널 부끄럽게 만들 뿐이야. 지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빠, 제발. 아빠는 내 아빠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몇 년 전에 아빠가 날 도와준 것처럼 나도 아빠를 도울게. 천둥이 다시 울리자 인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어 지옥의 손을 잡고 아들이 일어나도록 도왔다. 잠깐만 인수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다. 내 골판지. 두고 갈 수 없어. 지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인수가 간판을 두고 간 곳으로 달려가 비싼 정장이 비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찾아냈다. 그는 축축한 골판지를 들고 돌아와 인수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건네주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의 SUV로 향했다. 인수가 호화로운 가죽 시트에 몸을 담그자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욱은 운전석에 올라타 엔진을 시동했다. 그들이 연석에서 차를 몰고 가자 지욱은 휴대전화를 잡았다. 몇 번 두드리자 차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는 즉시 멜로디를 알아봤다. 옛날 사람인데 이 노래 기억나? 지욱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엿보였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집에서 건반으로 연주하곤 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지욱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트랙에 합류하자 인수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수년간 키보드를 치면서 생긴 근육 기억이 그에게 돌아왔다. 처음에는 주저하며 그러다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인수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칠고 쉰 목소리로 예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음표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섞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연결의 순간을 공유하자 인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지만 차 안에서는 따뜻함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시 거리를 달리며 인수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삶을 뒤로 한 채 그는 아마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지옥의 SUV가 넓은 빌라에 도착했을 때 인수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의 앞에 있는 부동산은 호사스러움과 성공의 증거였고 그가 오랫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거리와는 세상이 달랐다. 구불구불한 차도 양쪽으로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인수의 눈에는 저택처럼 보이는 집으로 이어졌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인수가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욱이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맞아, 그는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빠,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인수는 자부심이 치솟는 동시에 깊은 무가치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분명히 편안하고 번영한 삶을 쌓아가며 스스로 잘 해냈다. 반면 인수는 이 호사스러운 세상에서 초라한 침입자처럼 느꼈다. 지욱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했고 인수는 주저하며 뒤따랐다. 그들은 문에서 키가 크고 품위 있는 남자가 맞이했다. 지욱이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남자는 놀란 듯이 인수를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외관, 높은 천장, 세련된 예술 작품, 인수가 몇 년 만에 본 것보다 더 비싼 가구만큼 인상적이었다. 거실로 안내해 줄게 지우기 말하며 인수를 넓은 복도로 안내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거실에 들어서자 인수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로 즉시 향했다. 아름다운 악기였고 광택이 나는 표면이 부드러운 빛에 반짝였다. 인수는 그리움을 느꼈다. 피아노를 만진 지 너무 오래되었다. 지우기 책장으로 걸어가서 책장 뒤로 손을 뻗어 먼지가 쌓인 사진 앨범을 꺼냈다. 이걸 몇 년째 간직하고 있었어. 지우기 설명하며 인수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언젠가 보여줄 수 있기를 항상 바랐어. 그들은 호화로운 소파에 앉았고 지욱은 앨범을 펼쳤다. 첫 번째 사진에는 훨씬 어린 인수가 나와 있었고 그는 틀림없이 지욱인 어린 소년을 팔로 감싸고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이건 내 5번째 생일 파티 때였어. 지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나. 몇 달 동안 내가 간청하던 장난감 트럭을 사줬잖아.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그 트럭으로 몇 시간이나 놀았잖아. 그는 회상하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케이크를 사러 가는 것도 멈추지 않았어. 그들은 앨범을 계속 넘겼고 각 사진마다 추억이 넘쳐났다. 가족 피크닉, 크리스마스 아침, 느긋한 여름날의 사진들이 있었다. 인수는 각 이미지마다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쁨과 놓친 세월에 대한 깊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앨범이 끝나갈 무렵 지욱은 잠시 멈추었고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아빠,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는 일어나서 가까운 책상으로 가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는 소파로 돌아가면서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회사예요. 지욱이 설명하며 인수에게 세련된 사무실 건물과 잘 차려입은 전문가 그룹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다른 이미지 모음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는 지역 사회센터, 급식소, 보호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자선단체예요. 지욱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인수는 지우기가 자신이 세운 제국, 운영하는 사업, 참여한 자선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경외감에 차서 들었습니다. 인수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들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쳤지만 자신의 실패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지우가, 인수가 말을 가로채며 감정이 북받쳐 있었다. 너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지욱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긴수가 방 안을 손짓한 다음 자신을 가리켰다. 나를 봐. 지우가. 나는 엉망진창이야. 나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적은 돈을 술로 다 써버렸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너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 너의 성공을 즐길 수 없어. 지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 모든 걸 만들었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했어요. 저는 공허한 삶을 살았고 항상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괜찮은지 궁금했어요.
몇 년 동안 당신을 찾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계속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당신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요, 아빠. 당신이 돌아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요. 떠난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엄마라는 걸 알아요. 인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버린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아들이 사라진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옥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도 지옥은 계속했다. 당신의 외모로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였죠라는 판지 간판을 보고야 뭔가가 떠올랐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인수는 멍하니 앉아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했었다. 아들이 수년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 잊혀지거나 버림받지 않았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다. 아빠, 지옥이 말하며 인수의 손을 잡았다. 쉽지 않을 거 알아요. 지옥을 겪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PTSD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우리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할 기회가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인수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 제안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그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눈에 비친 사랑과 결의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인수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들아. 내가 있을게.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이 삶에서, 당신의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보다시피 나는 이제 노인이고 배우는데 느릴지도 몰라요. 지옥의 얼굴은 활짝 웃었고 인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수가 포옹을 돌려주자 그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치유에 대한 희망.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희망. 두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떨어져 나가자 인수의 배가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옥이 빙긋 웃었고 그 소리는 방 안의 감정적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지옥이 말했다. 우리 먹을 거 만들어 볼까요?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셨던 토마토 수프와 오믈렛 기억나요? 제가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의 눈이 놀라 크게 떴다. 기억나요. 지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한 위안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자 인수는 향수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크림 같은 토마토 수프와 푹신한 오믈렛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 요리하면서 옛 주방의 따뜻함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지옥. 인수가 아들이 문에 다다르자 외쳤다. 지옥이 돌아서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인수는 간단히 말하며
모든 감사와 사랑을 그 두 단어에 쏟았다. 지욱의 미소가 커졌다. 어서 오세요. 아빠, 그는 주방으로 사라지기 전에 대답했다. 끓는 토마토 수프의 향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인수는 주방으로 끌렸다. 그는 문간에 서서 지욱이 자신 있게 공간을 돌아다니며 야채를 다지고 스토브 위에 냄비를 저어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인수는 주저하며 물었다.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 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확실함을 동시에 느꼈다. 지욱이 고개를 들자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아빠. 수프를 맛보러 오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시겠어요. 인수는 주방으로 걸어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스토브에 다가갔다. 지욱이 그에게 작은 시음용 스푼을 건네주자 인수는 진한 붉은 액체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이 그의 혀에 터져나와 그와 함께 추억이 밀려왔다. 그들의 오래된 주방에서의 아늑한 저녁. 어린 소년인 지욱은 의자에 앉아 인수가 냄비를 저어주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긴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에 위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단순한 기쁨. 지욱이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인수는 눈물을 삼키고 눈을 깜빡였다. 완벽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지욱은 칭찬에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연습했어. 그는 인정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 널 그리워할 때마다 이 수프를 만들곤 했지. 그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고 잃어버린 세월과 재회의 기적을 상기시켰다. 인수는 아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압도되어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지욱, 인수가 불렀다. 지욱이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끓이게 두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인수는 심호흡을 하며 필요한 말을 하려고 애썼다. 거리가 잔인했어. 지우가. 네가 전해준 돈으로도 음식을 살 수 없었어.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대접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낮아졌다. 그리고 더 있어. 전쟁은 상처를 남겼어. 아들아.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PTSD. 지금은 그걸 부르지. 가끔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고통을 마비시키고 기억을 조용히 하기 위해 술을 마셔. 나는 너의 삶에 그 모든 혼란을 가져오고 싶지 않아. 지욱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인수가 말을 마치자 지욱은 앞으로 나서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거야. 아빠 같은 재향군인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고 PTSD와 중독에 대한 치료도 있어.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줄게 인수는 아들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에 압도되어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모든